안녕하세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논사록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진도에는 원래 이제 이번 주는 주선우한론하고 구간 성인지도 필자 맹자시론 이걸 하기로 했는데 논사록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용이 제가 고봉 문집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기획할 때는 우리가 문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문집에서 다루고 있는 장르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드리려고 가능한 한 여러 장르를 한번 좀 맛 좀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빠듯하고 내용도 어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우선 조금 계획을 수정해서 하나라도 좀 맛을 좀 제대로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논사록 조금 더 하고 또 논사록의 그다음에 149쪽도 내용이 이어지면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겹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논사록의 가장 핵심적 주제 중에 이라서 그걸 일단 하고 시간이 되면 주선 우한론이나 또는 구관성인 지도필자 맹자시론 이걸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못 보면 그냥 그건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왜 론을 제가 굳이 한번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철학적이거나 사상적 성분이 들어있는 문집의 어떤 텍스트 중에는 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조선 시대는 유교 경학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유교 경학 사이의 불일치성이나 또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논어에서는 공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맹자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라 라든가 또 대학과 중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또는 뭐 그래서 사서는 사서대로 또 오경은 오경대로 각각의 논점의 차이나 같은 주제이면서도 맥락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 텍스트의 불일치성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일반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요걸 묻는 장르가 있는데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는 사서의, 삼경의 또는 오경의 해가지고 이게 과거 시험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문집을 쭉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책은 되게 많습니다. 책은 이 책문이라고 하는 이 책은 뭐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인물은 거의 책은 한두 편씩 다 있고 또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의 경우는 책 제목만 수십 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거 시험 대비용으로 요즘 일종의 예상 문제집처럼 그렇게 한 것도 많아서 책은 상당히 자료가 풍부한데 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론은 꽤 많은데 이 론도 과거 시험에도 쓰이지만 이 론은 오늘날 논문과 유사한 론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칼럼과 같은 그런 형태의 론도 많습니다. 일종의 주선왕이 이제 가뭄을 만난 것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해설, 이게 이제 주선우한론이고, 그 다음에 구관 성인지도 필자 맹자시론, 이거는 성인의 도를, 그러니까 성인의 도를 보려면 반드시 맹자부터 시작해라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기대성의 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은 재밌어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제 진술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 논의 맥락을 잘 따라가면 고대 과거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재밌습니다. 수사적인 장치도 많고. 그러니까 의나 책이나 논 이게 대부분 사상 성분을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는 당연히 옛날에 의사소통하는 가장 기본 수단이 편지였기 때문에 토론도 편지로 이루어지고 뭐 주장도 편지로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래서 이제 논을 꼭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 논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147쪽 아랫단 왼쪽 정몽주 고려말 정몽주 거기 지난번에 했지만 일단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려말의 정몽주는
이 충효 대절이 있었고 정주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았어. 이 정주지학 위학, 위 동방이학지죠. 동방이학의 조상이 된다. 이게 그 기대성이 중요한 선언이라고 했죠. 살인파의 살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확립한 선언서 같은 겁니다. 우리의 학문의 줄기는 여기다라는 것이죠. 불행치 고려 장망지제, 불행이도 고려가 장차 망하는 즈음에 두어 있어서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었다. 입아조, 아조에 들어왔어요. 이 아조라고 말은 조선을 말하죠. 조선에 들어와서 전습 정몽주자, 정몽주를 전승하여 익힌 자. 전습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서 딱 그 어원이 논어에서 나온 건데, 이 전습, 특히 전습록이라고 왕양명의 왕수인의 대표 그 편지글이나 또는 약간의 논문 같은 걸 몇 개를, 초기에 논문 같은 몇 개를 그 제자들이 구성해 놓은, 기록해 놓은 걸 전습록이라는데, 바로 양명학의 핵심적 그 텍스트죠. 그 말이 또 이 논에서 따온 거고, 이 전습이란 말 자체도 논에서 따온 거다 하는 것이죠. 정몽주를 전승하여 익힌 자.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동방 이학의 조상이고, 그럼 이학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라는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습, 정몽주자, 김종직야. 이런 그 문장 구성, 뭐뭐자, 뭐뭐야.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뭐는 뭐이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이다. 특히 야가 붙으면 굉장히 사실 진술에 가깝게 사실적인 그런 판단, 단정 뭐 이런 때 야 그러죠. 전기문 같은 거. 또 약간 전기체, 이 가전체 또는 전기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상을 하나의 형상화해서 소개하는 글에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처음 소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문장 구성을 잘하죠. 뭐는 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몽주를 전습한 자는 김종직이다 이렇게 전언을 한 거죠. 정의를 내린 거죠. 학교연원, 학문에는 연원이 있고 행우당반, 학유연원 그랬고 행우 그랬죠. 네, 학유연원. 그럼 학은 뭐가 있다라는 수어가 되죠. 행은 또한 담방했다는데 여기 우가 또한이라니까 저 익심형 뭐라고 연결 접속사가처럼 보이는데, 이 유나 우나 사실상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도. 그러면 행실은 또한 담방했다 그래가지고 또한이 이제 그 더 이렇게 내용을 보충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에는 연원이 있고 행실에도 또 담방했다. 이렇게. 회유후학 용기지성. 회나 유나 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인데, 유는 깨우치다, 효유하다, 그래서 유시하다, 교유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많이 쓰이죠. 유시, 효유, 뭐, 효유 이런 말도 많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쳐서 이끌어 간다 하면서 효유한다라는 말도 쓰고 유시한다. 그리고 회는 가르칠 회자죠. 가르칠 회. 네. 이것도 논어에서는 꽤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말을. 교 대신의 회로서는. 후학을 가르쳐 이끌되 용기지성, 그 지성을 썼다. 사용했다. 지극한 성실함, 지극히 성실함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김종직은 굉장히 후학을 지성껏 가르쳤다 이 말인데, 바로 김종직의 역할이 정몽주와 그 이후 살림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 김종직의 문화에서 정여창, 김경필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가 김경필에게서 연유했고 이연적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초기에 초중기에 그 도통이라고, 이른바 도통, 이 관념은 결국 도통관념과 결부된다고 하는데, 이 도통이라고 하는 이게 유교적 학문 권력 또는 학문적으로 조선 사회를 주도해간 그 계통, 그걸 이제 도통이란 말로, 이것이 이 도통을 이었다, 또 도통의
그 담당자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 게 문묘에 종사되는 방식이죠. 문묘에 종사되면 네, 그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규연은 행우 단방 회유 후학 용기지성 성묘 지기현 이위 판서 이유 불능 여세 해합. 자, 성묘는 성종을 가리키는 표시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묘라고 하는 거는 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종 인정하는 거를 묘호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가 무슨 무슨 종의 정식 명칭은 묘호라고 합니다. 시호가 아니고. 시호는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경우 장헌대왕, 뭐 선조는 소경대왕, 이게 시호고, 이 성종, 뭐 선종, 영종 이런 거는 다 묘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묘란 말은 우리가 아는 성종을 가리키죠. 이 성종이 지기현 알았다. 그 현, 그의 현명함을, 그의 어질물, 김종직의 어질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림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태조 이단, 이 성계라고 하는 이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태종, 세종, 우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그 왕의 대수로는 여러 대를 거쳤지만 제위한 대수로는 여러 대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469년 그 성종의 제위 기간이 1469년에서 1494년이니까 1392년으로 치면 한 세기 정도가 되죠. 한 세기 정도면 30년을 한 세대 구분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90년에서 100년 정도니까 세 세대가 이제 흐른 셈이죠. 그러면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의 당사자가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에 살았을 때 고려의 그 충절을 지킨 측과 그다음에 조선 건국에 참여한 측이 당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아들과 손자와 약간 증손자쯤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 세대가 되면 이미 이제 시세의 흐름은 조선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의 묘호 중에 성자가 들어가면 그 체제가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종 때가 되면 이미 조선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충절을 바쳐야 될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아버지까지도 심리적으로 충절을 바쳤던 그 의리를 지켰던 그 왕조가 이미 이제는 그 과거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에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이런 또 지식인의 자각이 생기니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림들이 중앙정계 진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종 때 보는데 그래서 성종 시기가 조선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죠. 또 뭐 정치 체제적으로도 그 경국 대전이 이때 와서 완성이 되고 하니까 또 그리고 초기에 그 관변으로 속하는 유학자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종 때가 굉장히 그리고 또 성종 때가 되면 이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조, 예종 때까지 내려오는 여러 차례의 정치 변란에서 그 조선 국가 체제를 이제 이끌어냈던 사람들의 공신의 어떤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카르텔이 커지면서 이제 기득권의 어떤 그런 적폐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물갈이를 이제 권력층에서는 당연히 요구하죠.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중앙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성조가 그 현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 품성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어떤 의식적 소양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현이라는 걸 쓰지요. 인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의 현명함을 알고서 이위 판서, 그를 판서로 삼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도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고 유도 오히려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되겠죠. 오히려. 불능 여세해야. 불능은 할 수 없었다고 여는 뭐뭐와 더불어라고 하는 경동사, 준동사쯤 되고 세상과 더불어
해합, 함께 부합하지 못했다. 해는 우리가 백년 해로 할 때 함께 해는데 우리 말에도 이 여가 우리말로 더불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더불다라는 동사 자체가 불완전 동사로 우리 문법에서도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동사의 활용이 아주 제한적이거나 아주 일부에 국한되면 되는 그런 걸 불완전 동사로 하는데 이 더불다가 대표적으로 그런 동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능 여세 해합, 세상과 더불어 함께 부합하지 못했다. 지어 연산조, 연산의 조정에 이르러서는 기시유사화, 그 당시에 사화가 있어서 살인피죄, 살인이 죄를 입었다. 피동의 의미. 이 화출어기문도 그런데 접속이 됐죠. 화가 그 문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연산군 때 일어났던 무오사화, 특히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두 차례 사화가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이때 사화의 주된 그 피해자 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의 주된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흥 진출한 신흥 살인 세력이었고 이 신흥 살인들의 그 온상이 김종직이었다 이런 얘기. 김종직. 김경필, 정해진 이 사람 다 김종직의 문도였던 것이죠. 화출어 기문도 고로 종직 급은 여기서 고로 그러므로 종직이 급언이죠. 자, 이 언의 그 용례를 한번 보세요. 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 미쳤다. 여기서 이거는 본 동사로 쓰였죠. 미치다라고 주 동사로. 종직이 미쳤다. 어지 거기에 이 언이 어지 또는 어시 이런 것의 그 합성어라고 그러죠. 합성 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이 지는 바로 살인의 어떤 피죄를 의미하죠. 죄. 살인의 사화 연루된 걸 의미하죠. 종직은 이때는 이미 김종직은 죽은 뒤인데 김종직이 돌아가신 뒤인데도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희생된 사람들 대다수가 김종직의 문도라는 그 빌미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김일손이었죠. 김일손. 예, 김일손. 이 김일손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김종직의 글을 그 사초에 실었는데 그걸 훔쳐본 유자광 일당들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김종직과 같은 살인들은 세조에서 성종으로 성종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의제가 항우에게 죽은 초의 왕을 의제라고 하는데 그걸 꿈에 의제를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조상하는 글을 썼다라고 이 김종직이 글을 실으면서 사단이 일어났죠. 그 바람에 김종직은 부관참시라고 하는 그런 형을 받는데 부라고 하는 게 쪼갤 부자죠. 쪼갤 부. 관은 이제 묻어놓은 관. 참은 이제 배다라는 거. 시는 시체. 그러니까 관을 열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관을 열고 열어서 시체를 처벌한 거예요. 뭐 참수면 참수, 요참이면 요참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고 아마 형벌 중에 가장 처참하게 상징이 되는 물론 그게 이제 한 개인이 죄를 입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받는 극형도 처참한 형벌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훼손한다는 것은 그 당시 관념으로는 엄청 이제 상징적으로 큰 극악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종직이 거기에 연루됐다, 미쳤다 이 말이고 우유 김경필 여기서 이제 김경필이 바로 김종직과 김경필 연결이 되는데 이 김경필은 시종직 제자야. 우유 김경필 또 김경필이 있는데 이는 종직의 제자이다. 종직 즉 대저 상문장 이 경필 즉 역행지 있냐. 여기 김종직과 김경필의 개성을 이제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평가한 건데 종직은 즉은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직은 대저에서 저는 여기는 원래 부딪히다 뭐 이런 뜻인데 대저에 우리가 대저할 때 저로 써요. 요걸 쓰거든요.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소우가 들어가지고 부딪히는데 이걸 이저로 보는 거예요. 같은 요거는 제방 손수가 들어가. 그러니까 대저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짐승이 그 울타리 같은 걸 들이받는 걸 이절해서, 왜냐면 이거 소우가 들어가니까. 근데 대저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요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본 거예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대체로 상문장, 상은 숭상하다라는 동사고 문장이 목적어죠. 그래서 문장을 숭상했고, 괭필은 괭필은 또 역시 역행지인, 역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김종직의 평가를 문장, 학문, 특히 문장을 이제 김종직의 어떤 그 특성, 수월성 이걸 인정했다면, 김경필의 경우는 역행이라는데, 이 유학에서 이 역행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유학에서는 특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임사들의 역행, 그 실천, 공행, 역행 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른 서양의 여러 학문, 동서양을 막론하고 할 때 어쨌든 여러 학문을 우리가 이제 뭐 인류 역사에 또 빚는 중요한 문화적인 학문들이 많지만, 사상과 학문이 많지만 특히 이 역행을 유학은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행을 통해 가지고 그 유학의 어떤 그런 다른 학문과 달리 이 역행을 잘 행한, 이걸로 모범이 되는 사람, 이걸 추앙을 받는 것이죠. 성묘중지, 성종이 그를 중히 여겼다. 이위좌랑, 그래서 그를 좌랑으로 삼았다. 지연산조, 그러니까 성종 때 김경필도 같이 김종직과 함께 이제 진출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연산조, 근데 연산조에 이르러서 이 종직문도 피적. 자, 이 종직문도 피적, 이 뭐뭐뭐 피, 요렇게 문장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직의 문도로서, 종직의 문도라는 근거로 종직의 문도라기 때문에 뭐 이런 죄를 입었다. 그래서 요런 이와 동사를 쓰는 요 문장 구조, 요 문형 구조, 이게 굉장히 흔하게 잘 쓰이고 잘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 텍스트를 볼 때 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동사와 그 호응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잘 찾으면 문장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사상이나 의미를 곱씹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일단 제일 먼저는 우리가 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해서 그 텍스트가 어떤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출발이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상을 뽑아내는 거는 추후의 몫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문집을 뭐 속속들이 읽자라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텍스트라도 한문 텍스트를 접할 때 접하는 이제 훈련을 해보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논어도 그런 취지로 공부했고, 또 이거 저 고봉문집도 사실상 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차츰차츰 여러분 한문에 익숙해지면, 어떤 한문 문장이라도 텍스트를 주어지면 그 텍스트의 구문을, 문장 구성을 먼저 이제 유념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적에서 적은 편적이라는 말인데, 귀향을 가는 걸 귀향 보내다 또는 귀향 가다 할 때 적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종직의 문도라는 이유로 중직의 문도였기 때문에 귀향을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연결됐냐 하면, 정몽주, 보통 조선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계보를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과 정여창, 그 다음에 조광조, 이현적, 이황, 이렇게 연결하는데, 나이는 정여창이 한 서너 살 많은데, 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역사적인 영향력 때문에 보통 김경필을 먼저 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스개 같긴 한데,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9군데잖아요. 그 가운데 경상남북도, 영남권역에 속하는 이제 그 서원이 6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 6군데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상북도 대구 밑에 달성에 가면 도동서원이에요. 도동서.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죠. 도가 동쪽으로 갔다. 이런 도동서원. 이 도동서원에 이 김경필 선생을 주로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요 서원을 수현이라고 불러도 굳이 이쪽 서원 사람들이 참 이 의식이 이게 참 알 수 없는 뭐라 그랬지, 문제가 많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그런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이 영남 쪽에 가면 아직도 누가 더 이제 끝발이 좋냐를 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지금 문중끼리. 근데 여기서 굳이 수현이라고 내세우는 이유가 오현 종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김경필, 정해창, 이현적, 조광조, 이황까지 해가지고 오현이라는데, 원래 이황 때는 사현 종사 논의가 있다가 광해군 때 와서 이황까지 넣어가지고 오현 종사로 일단락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김경필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 해가지고 수현이라고 굳이 말합니다. 진짜 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김경필까지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갑자는 갑자사화를 말하죠. 종수대죄, 갑자년의 끝내 대죄를 받았다. 대죄는 죽음, 사형 뭐 이런 의미를 가졌죠. 중묘 즉위, 석기현이 표장지, 중묘가 즉위하고서, 중종이 즉위하고서 석기현이 표장지, 그 현을 석해서 그의 현명함을 해석하게 여겨서 표장지, 그를 표장했다. 그렇죠. 증직 위 우의정, 직을 증해서 우의정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직 제도가 조선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국가 운영에 중요한 그런 방침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정직이라는 제도는 표창하는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국가의 공적을 세웠을 때 그의 어떤 몇 대 이상 직계 조상에게도 정직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이 어떤 정치적 격변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 못 받았을 때 사후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서 재평가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 내려서 정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였죠. 요즘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였어요. 이유가 결국은 역사 재평가. 역사 재평가가 왜 생기냐면 역사가 뭔가 잘못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망가지기 쉬워요. 역사라는 게, 또 사회 어떤 흐름이라는 게. 그럴 때 잠동안은 뭐 부당한, 불이한 것이 득세할지 몰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바람직한 가치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재평가 작업인데, 그 역사 재평가 했다는 표지가 바로 이 정직제도도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필이 죄인으로 죽을 때는 사형을 받았으니까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중종이 즉위하고서는 우의정까지 정직을 받았다. 재평가를 받았다. 제대로 받았다. 이 말이죠. 조광조, 김경필 제자야. 지금 이렇게 제자라는 걸 내세운 게 바로 김숙자가 길제의 제자였고,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이고, 김종직의 제자가 김경필, 정여창이고, 김경필이 귀양가 있을 때 평안도 희천이라는 곳에 귀양을 가 있었는데, 그때 조광조가 아버지가 부친이 그 희천의 그 찰방이라는 제도니 뭐지 직책이니까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역장보다 좀 아무튼 그 찰방이었던 아버지 부임지에 모시고 따라갔다가 인근에 귀양 와 있는 김경필에게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수학 기간이 길건 짧건 패백을 드리고 내가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또 이 스승을 인정한다 라거나, 또 공식적으로 나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거나, 또는 과거에 그 사람을 통해 선발됐거나 하면 스승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스승으로 인정받고, 또 스승으로 제자로 인정받고, 사제간의 관계 형성되죠. 그리고 또 그 사제간의 형성이 되면 당연히 그 부나 사나 같은 급으로 생각해가지고 스승의 학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현창하려고 하죠. 스승이 그 이름이 높아질수록 나도 끝발이 높아지니까, 옛날에 그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광조가 또 김경필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맥락을 명확하게 또 이제 명토 박는 거죠. 유독학 공부, 독학의 공부가 있어서 욕, 만회, 세독. 이자가 단길 만자예요. 단길만. 근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그 조상하는 그걸 이만자를 쓰는데 이 같이 씁니다. 혼용해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만사, 만가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정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씁니다. 그래서 만가, 만사. 이것도 만은 단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회는 돌이키다 이런 뜻. 돌이켜. 세도를 회복하겠다 이 말이죠. 방기 이욕지원. 방은 막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뭘 막느냐? 이욕의 근원을,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을 막겠다. 이욕의 근원을 막겠다. 이 말이 막는다 이 말인데, 이 뭐야, 이 욕이라고 하는 거, 이익이라는 거, 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조선시대의 학문의 수양의 핵심이 천리 인욕에 대한 긴장을 늘 의식하는 거였죠. 예, 천리는 공이고 인욕은 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리 인욕의 긴장을 의식하고서 천리를 회복하고 천리를 돌아가려고 하고 성찰하려고 하고. 그게 과거의 그 지식인 학자 관료의 에토스, 이런 영어 아무튼 정향, 오리엔테이션, 지향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그러나 부득이사 요 구조도 부득하고서 그리고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욕을 막고 이욕의 근원을 막고 세도를 만회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지금 조정지상 불능명지 시비. 자, 요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이 지자를 안 쓰고 요 지자를 쓰죠. 지금. 우리 지금. 요 지금은 물론 이 의미로 쓰는데 이게 동사 성분 동사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 부사로서 지금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금은 이 의미로 쓰긴 하지만 이렇게 호환해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지는 이거는 동사 이거는 부사어에 가깝죠. 그럼 요거는 요지는 동사기 때문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이 요 글자 자체의 의미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 와서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와서는 조정지상 조정에는 이 말이죠. 조정 위에 이 말은 조정에는 불능 명지시비 조정에서는 불능은 할 수 없다죠. 뭐를 명지 알 수 없다. 밝히 알 수 없다. 뭘 시비를 지금 조정에서는 시비를 알 수 없다. 이 말은 그 말하자면 양심적 지식인 세력과 이익과 권리만 추구하는 그런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뒤섞여 있고 또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득이 시기 시이 비기비 연후 인심열복의 부득이를 요걸 조금 잘 해석을 했는데 부득이는 어찌할 수 없이 그만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득이를 할 수 없다. 그만둘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득이해서 그러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득이해서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맥락이. 그러면 여기서는 시, 기시, 비, 기비, 연후, 인심열복. 그러니까 시, 기, 시, 시, 기, 시. 그 옳은 것을 옳다 하다. 그죠? 비, 기비. 그런 것을 그러다 하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죠. 연후에 그런 뒤에야 인심이 열복의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기쁠 복종하다 열복의 의가 들어가면 역시 주관적인 판단, 가치 판단 또는 뭐 시간의 어떤 시간성, 시간의 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파악하시면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적 기몽사의 단 비도 무죄 차기 학행 근대 무지. 여기도 문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문형을 익히는데 중요한 그 한문 문형의 중요한 그 몇 가지 문형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기몽사의에서 기는 이미 기자죠. 그리고 몽은 입었다, 입을 몽자. 개몽할 때 몽자. 입을 몽자인데 그 사는 놓아주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면하다 뜻은. 자꾸 잊어버리는 이렇게 글자. 사는 사면을 받았다. 몽은 입을 몽자니까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기몽사의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나 비도 또 비도와 문장이 연결된 게 비도 차 이렇게 된 겁니다. 영어로 완전히 그 똑같아요. Not only, but also. 요 문장 구조예요. Not only, but also. 그러니까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도 이 구조를 그 한문에서는 비도 차, 이 차, 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쓰면 더 명료하죠. 비도 2차, 이는 생략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 도, 2차, 이는 생략도 하고, 이 도 대신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다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도 무죄, 그러니까 무죄일 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게 무죄죠. 무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뜻이죠. 또한 뭡니까? 그 학행이 근대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도무죄, 근대무지가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설명인데 여기서 학행무지죠. 학행이 무지하다. 또한 그의 학행이 근대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근대 사람으로는 이만한 학실과 행적이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대무지. 경일, 지난 날, 얼마 지나간 과거를 나타낼 때 경일 그래. 아주 먼 과거가 아니고 조금 지나간 접대 뭐 이 정도. 그, 아주 오래 전 과거가 아니고 약간 얼마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지나간 과거를 나타내는 경일 또는 자라는 글자도 많이 씁니다. 시간사 뒤에 자를 제법 많이 쓰죠. 경자, 석자, 향자, 왕자, 근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글자죠. 자, 여기 중요한데 여기 지금 언급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천사례시 여기 이렇게 쓴 거는 목판본에서 레를 이렇게 썼죠. 천사례시 이 천사가 중국 사신을 천사라고 그랬죠. 엔젤이 아니고 중국의 사신. 이 천을 가리키는 대칭은 중국을 가리키는 대칭. 우리 그 인터넷에 쓴 사람 천조국 뭐 이런 걸 또 지금 뭔가 맥락을 이제 알고 쓰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많이 쓰더라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고 좀 자주 섞인 방식으로. 조선 시대에 중국을 천조라고도 하고 천사라고 하고 천왕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하늘 천자를 쓰면 중국을 가리키는 대칭으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중국의 사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천사례시 타인즉 무저술.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저술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술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그 학문적 이력에 평가하는 기본이죠. 요즘은 뭐 그 가치가 많이 덜 합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책도 막 쓸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서 뭐 그 점은 더 민주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는 저술이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술이 있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학문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타인적 무저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학식이 많건 적건 간에 저술이 따로 뚜렷하게 중국 사신에게 내보일 만한 저술이 없었다. 얘기. 글이 전혀 없었다가 아니고. 이 이연적 유소 저술. 이연적에게는 이연적은 주제어죠. 유소 저술, 저술한 바가 있었다. 고로 취례 이 시지. 그래서 취하여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중국 사진에게. 소학정주. 그것을 보니 소학정주, 배운 바가 정주이다. 이 말입니다. 배운 바가 정주이다. 정주를 배웠다가 아니고 배운 바가 정주이다. 소학이 정주이다. 이 말입니다. 배운 바가. 그러니까 영어에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투가 부정사에 투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명사의 기능을 하게 만들잖아요. 한문에도 그와 유사한 방식의 기능을 하는 게 이 소라는 글자가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 더하기 동사하면 뭐뭐한 것, 뭐뭐한 바 이렇게 된 거죠. 고로 기언계 추러도리. 그러므로 그 말이 모두 도리에서 나왔다. 이 말의 맥락은 논리적으로는 정주의 학을 했기 때문에 정주의 학을 계승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도리의 학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승을 중심으로 한 기대승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 그 진정한 학문은 정주학이고 정주학을 익혀서 표방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 도리다. 도리를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성립시킨 거죠. 차, 견기위서, 즉 내 소년 소저야. 소시 소저 여차, 즉 만년소득 기가량호.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견기위서 그의 책 된 것을 보니 이 말인데 그가 여기서 위서 이렇게 쓰면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깔끄러운데 견기위서는 견기서하고 견기위서하고 맥락이 다르죠. 그러니까 견기서 그러면 책을 그냥 일반적인 대상 사물로 봐가지고 그 책을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견기위서의 위가 들어가면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책됨을 보니 이 말인데 이 말은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위상, 내용 이런 추상적인 그 책의 어떤 효용성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글자예요. 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번역은 내가 저도 뭐 언어가 졸렬해서 참 잘 못합니다만 아무튼 견기서라고 했을 때는 객관 대상 사물을 그냥 보는 거고 견기위서에 위가 들어가면 이 서의 서를 훨씬 더 추상적으로 그 책의 어떤 성질이나 자질 특성 이런 걸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내 소년 소저야 이 말은 바로 내가 그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 소저야 그럼 소년이 지은 것이다. 소년이 지은 것이라는 말은 이연적이 젊었을 때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년 그러면 10대 소년이 아니고 이 소 자체가 한 20대까지도 젊은 연소한 시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년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이전까지 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년 등과했다 뭐 이렇게 하죠. 요즘도 그 법대 이런 걸 좀 그렇게 약간 의거적 표현으로 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면 특히 대학 재학 시절에 재학 중에 이 사법고시 뭐 구수 뭐 누구처럼 그렇게 안 하고 대학 한 3, 4학년, 2, 3학년, 심지어 2,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합격해버리면 소년 등과에 들으잖아요. 지금도 가끔 쓰는 말이죠. 그전에 소년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년 소저야, 그 소년이 지은 것이 다, 야, 이렇게 했죠, 야. 소시 소저 여차. 젊었을 때에 우리가 말한 소시적, 이게 이 소시적에 지은 바가 이와 같다면, 만년소득, 만년에 터득한 바는 여기서 만년터득은 진짜 만년터득했다기보다도 이제 그걸 추정한 거죠. 만년터득한 바는 기가량호. 기는 이제 원래는 지시사지만 추정의 의미를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기하고 가가 같이 붙었으면 추정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호는 이게
의문이나 느낌의 어떤 그런 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나? 없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기가량호. 그런데 아깝다 이 말이죠. 죽어가지고. 유서지 제기가자 의령 수방 사후학 긍식.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 단락인데, 유서라는 말은 남긴 글이죠. 남긴 글 가운데 제기가자 그 집안에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자가 핵심어예요. 핵심어. 자가 가장 상위항에 있는 핵심어예요. 그럼 유서인데 이 유서 가운데 유서지 그랬잖아요. 지. 제기가자. 유서를 유서 가운데 그 집안에 있는 것 이렇게 된 거죠. 남은 글 가운데 그 집안에 있는 것을 의는 마땅히 의인데 여기서는 그 부사가 됐죠. 그럼 마땅히 히 령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수방은 수는 찾다 방도 찾다인데 수는 뭔가 더듬어 가지고 우리가 왜 수사하다 할 때 수 그러니까 막 실제로 이렇게 방은 말씀원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묻거나 탐방하거나 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할 때 방문 사람을 얘기는 방이 쓰이고 수는 물건 같은 게 쓰이겠죠. 수방은 둘 다 이제 뭐 찾는 거긴 한데 사후학 긍식 후학으로 하여금 긍식하게 하라. 긍은 원래는 이게 뽐낼 긍자인데 긍식 뽐낼 긍이고 식은 법식자인데 여기서 긍식은 본보기가 되다 모범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학들로 하여금 이 책을 봐가지고 모범으로 삼게 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 조광조 이연적 약표의 추존지 즉 서호기 흥기 인심의 그리고 조광조와 이연적을 만약에 표해서 추존한다면 서호가 합쳐가지고 거의 그런 뜻입니다. 거의 뭐뭐하다. 서호 이것도 굉장히 상투적으로 많이 쓰여요. 흥기 인심의 인심을 흥기할 것입니다. 경자에 빨리 얼른 경자에 이기 윤원형 당국의 선인수재 이 득지자 계기 응견 고로 탐모 성풍 금즉 거속 계연 금지 소위 염근자 이 조종조 염근자 비지 즉 계미면 탐모자야. 경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경일이나 경자나 뭐 거의 비슷한 의미죠. 이기와 윤원형이 당국할 때 당국은 당이 동사고 국이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국 나라를 담당하다 당국자 이러면 나라를 담당한 자 이런 당국할 때 선인수재 착한 사람이 죄를 받았고 득지자 뜻을 얻은 자는 계기 응견 모두 그의 응견이었다. 응은 매 응자고 견은 개의 견자. 매나 개가 왜 비유가 됐냐면 이건 사냥하는 용도였죠. 그러니까 응견은 요즘 말로 사냥개다. 요즘도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누구의 사냥개다 물고 뜯는 사냥개다 하듯이 이게 이 말이에요. 고로 탐모 성풍 탐오가 성풍했다는 말은 탐욕과 더럽힘 이 오는 특히 더러울 오자는 이게 오직이죠. 오직 직책을 더럽힌 거예요. 오직 독직 그게 성풍은 풍조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금즉 지금이라면 거속 개연 이 거는 들것자인데 이 들것자가 개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가지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거와 개를 따로 쓴 거죠. 거속 개연 모든 풍속이 다 그러하다. 모두 다를 거와 개로 나타낸 겁니다. 우런의 어부사의 거세 개탁 아독청 뭐 이렇게 하듯이 요 용어를 지난번 소개해 드렸죠. 거속 개연 모든 풍속이 다 그러다. 금지 소위 염근자는 지금의 이른바 청렴하고 금실한 자라고 해도 이 조종조 염근자 비지 이하고 여기는 이하고 B가 연결된 거죠. 그럼 A를 B와 뭐 하다. 뭐에 비하다. 여기서는 그것에 비교. 여기 G는 과거의 염근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염근자를 비교하면 개, 미면, 탐호자 모두 탐호한 걸 면하지 못하는 자이다. 자, 수령, 범람, 도도계시. 수령이 범람한다면 우리가 물이 넘치는 걸 범람하는데 여기서는 탐욕을 부리는 것, 자기의 직책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착취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걸 범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도도계시는 흘러가는 물을
다 그러하다 이 말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이 말이죠. 여 맹자 소위 주지 즉 불가승주야. 요거는 여는 뭐뭐와 같다고 맹자의 이른바 주지 즉 불가승주 요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야. 맹자 양의왕 하에 나오는 말인데 죽이려고 해도 다 죽이지 못해. 너무 다 그래서 지방의 수령들이 전부 도둑놈들이니까 다 죽일 수가 없어. 하도 그 말이에요. 비단 수령 조정지간 역다유지. 다만 수령뿐만 아니라 not only죠. 수령뿐만 아니라 조정 사이에 역시 대부분 그러한 것이 있다. 많이 있다. 탐오지 인필위 통절 연후 가히 변화 풍속의 탐오한 사람을 반드시 통절해야 통은 아프게 끊다 이 말입니다. 아주 아픈 마음으로 끊어 없어야 그런 뒤에야 가히 변화 풍속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서둘렀지만 의미가 어렵지는 않죠. 문장도 어렵지 않고. 조금 쉬고 149쪽 위에 초사일 그 윗단락 그 중간에 거기 초사일로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초사일 상어 조강우 사정전 진강대학 자부윤옥 지공불가골 여차운. 자, 요거는 이제 초4일에 그 11월 초4일이에요. 11월 4일에 조강한 내용인데 임금이 사정전에 나와서 조강. 이게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궁궐에 들어가면 건정전은 실제로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식 행사하는 자리고 주로 이제 왕의 공적 집무실은 대부분 사정전 이런 데서 했죠.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진강했는데 그 대학 내용이 부윤옥부터 공불가궐 여차 여기까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강의 텍스트 내용이. 이 내용은 대학을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경과 전 이렇게 나누죠. 네, 경은 이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요거 삼강령 부분, 삼강령 8조목을 그냥 총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을 경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경물취지 성의정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내용을 그 명명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국평천하까지의 내용을 그 대학의 내용들을 해체해가지고 재조립한 게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 텍스트 경우에 가끔 성경현전 이런 용어가 나와요. 성경현전은 성은 여기서는 공자를 가리키죠. 현은 여기서는 공자의 제자, 직계 제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증자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뭐 전설에 의하면 대학은 증자가 이제 전수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용은 자사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전수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요 현은 구체적으로는 증자를 가리키는데 원래 대학의 그 얘기에 들어있을 때 대학의 그 모양은 고본 대학이라고 하죠. 지금 13경 주소본이나 뭐 이런 들인데 거기에 내용이 고본대학이라 죠. 대학의 원본에 가깝다고 봐요. 그 왕양명도 그걸 이제 중심으로 텍스트로 삼았고. 근데 그 이제 대학이 옛날부터 뭔가 판본상의 텍스트 비평으로 볼 때 뭔가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다.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의혹의 그런 걸 느낌을 가져가지고 당송대 들어오면서 점차 이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이 정이천, 사마광, 정이천, 뭐 주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대학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경물취지 성의전 급 3강형 8조목 체제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자 대학의 그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3강형 그 부분을 경 1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각각 다시 부연 설명해 놓은 걸 전 10장 그랬는데 이 가운데 부윤옥 고내용은 전 6장에 들었어요. 전 6장에. 그 이제 증자가 이제 뭐 신목소시며 십수소진이 기음호인저 뭐 이제 열눈이 보고 열 손가락이 가리키니까 엄격하다, 엄숙하다. 그리고 부함은 집안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윤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덕을 닦으면 심광체반하다.
몸은 넓어지고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이게 반이 원래 그 몸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구차스럽거나 홍색하면 오그라들고 당당하고 뭔가 이제 여유가 있고 이러면 착 펴지죠. 요걸 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 중국 현대 그 구어체에서는 뚱뚱이라는 뜻으로 쓰는 뚱땡이. 근데 여기는 반은 이게 몸이 이렇게 펴졌다 그런 뜻입니다. 심광체반한다. 여기 그래서 공자들은 뭘 해야 되냐? 성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 성의에 대한 내용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6장에서 지금 성의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부윤옥은 대학의 텍스트고 공불가궐여차 요거는 주자의 집주예요. 주자의 주석 원문 요 텍스트 요 부분에다가 밑에 이제 주자가 달아놓은 주석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경연에서 대학이나 논어나 명제 같은 걸 텍스트로 삼게 되면 주자의 집주는 거의 필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본 걸로 보여요. 여기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죠. 선생이 인문계 고인 선독 소학 함양 본원 고 대학 선언 경물치지. 자, 후세 즉 부독 소학고 학무 근본 불능지 경물지공.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인문은 어떤 글을 대하고 강의를 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걸 인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선생이 그 글을 이제 읽고서 아뢰기를 이 말입니다. 아뢰기를. 고인 선독 소학. 옛날 사람들은 먼저 소학을 읽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기대승의 주장의 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소학이 이 유교 사회를 구성한다는 조선 사회가 유교 사회를 구성하고 유교 사회를 지향하고 구성하면서 중요한 그 유교 사회 구성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학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색을. 그래서 이제 김경필도 자기를 소학동자라고 지칭했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설명이 기대승의 주장에도 나왔지만 소학이 어떤 텍스트인가 문화적 의미가 뭔가를 지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승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먼저 소학을 읽어서 본원을 함양하고 하였다. 본원이란 말은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생겨나는 근원 이런 의미죠. 함은 머금다 뭐 가지고 있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고 양은 기르다 그러니까 배양한다 그리고 타고난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서 그걸 점점 더 현실적 구현하는 걸 이제 습득한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 말이죠. 함양본 그로 대학에는 선언 경물치지.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먼저 경물치지를 말했다. 후세 즉 부독 소학. 후세에는 소학을 읽지 않는다. 고로 학무 근본. 그러므로 학문에는 근본이 없다. 불능지 경물지공. 그래서 격치지공. 격치는 경물치지의 좀 말이죠. 격치의 공부를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소학 비단 연소 소독. 장성지 인역 가독야. 소학은 다만 연소한 사람이 읽는 바가 아니다. 장성한 사람도 역시 읽을 수 있다. 또는 읽어야 한다. 이 말인데 비단은 not only라 그랬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역은 또한 이런 의미죠. 아까 그 이 차처럼 역도 쓸 수 있어요. 차도 또 차자고 역도 또 역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역에서 원래 우리가 문장상으로 말하면 그 연소소독 이역 장성지인 가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원래 또 문장은 그렇게 만든 게 맞는데 이렇게 저 비단하고 연소자 소독하고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 현대 같으면 장성지인을 앞에 내세워 주제처럼 내세우고 역가 이렇게 문장을 배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이 어디 걸리고 역가가 어디 걸리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피면 됩니다. 장성지인 역시 읽을 수 있다. 장성한 사람도 역시 읽을 수 있다. 소학지서, 소학이라는 책, 소학은 이렇게 안 하고 소학지서, 서라는 게 더 중요한 항이 되는 거죠. 소학이라는 책이 유포, 동토, 이구.
동토에 유포된 지 이미 오래다. 유포 동토에서 이 어가 생략됐죠. 유포, 동토. 이렇게 어는 생략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동토에 유포되었다 이 말은 동쪽 땅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래. 동쪽 나라에 훑어진 지, 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 인무능지기대의. 사람은 무 없다. 능지기대의. 능히 그 대의를 아는 것이. 그 대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소학이 우리나라에서 소학을 읽게 된 건 오래됐지만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거의. 김굉필 취도 강명 기서 대행어세 지어 김효년 인계 이 소학 위본 불행 현인군자 함어 죄망 지금 여항지간 무독 소학지인 차 교화 불명지 치야. 여기까지. 이런 평가와 판단과 주장이 이 기대승의 기대승이 읽고 있는 그 조선 당시 조선 학술 문화의 상황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역사 재평가의 방법으로서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이 조선의 어떤 조선의 문화를 재구성하겠다. 그런 취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김굉필이라는 자가 김굉필, 김굉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불특정 정확하게 유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제 유도 부사처럼 쓰여요. 김굉필이라는 사람이 취도 강명, 무리를 모아서 강명했다. 강하여 밝혔다. 기서 대행여세, 그 책이 세상에 크게 행해졌다. 지어 김효년에 이르러서 인계 이 소학 위본, 사람이 모두 소학을 근본으로 삼았다. 불행 현인군자, 불행히도 여기 부사어죠. 현인군자가 함어 죄망, 죄의 그물에 함 빠졌다. 지금 여항지간, 지금에 이르러서 여항 사이에는 여항 골목 마을 골목 뭐 이렇게 무독 소학지인, 소학을 읽는 사람이 없다죠. 없다고 쓰러져. 무독 소학지. 차 교화 불명지체, 이것이 교화가 불명한 결과이다. 까닭이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교화가 밝아지지 않는 까닭이다. 이것 때문에 교화가 안 불려졌다 이 말이죠. 자, 상, 수, 진강대학, 이 소학 역가류랍냐. 이제 위에서부터 이 말인데, 임금께서 이 말입니다. 자상, 임금께서 비록 대학을 진강하지만 소학 역시 류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고, 또 약간의 당위적 측면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유는 뭐뭐를 유자니까 여기서 유의하다 이렇게 주고, 람은 볼람자. 특히 임금이 보는 걸 을람이라고도 해요. 을람한다. 임금이 책을 읽는 걸 을람한다고도 해요. 자, 소학도 유념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만 합니다. 만합니다. 뭐뭐 할만 합니다. 강을 마치고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대승이 부유록과 관련된 텍스트를 강의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마치고 또 개월 또 아래기를 요 보면 경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내용은 순수하게 대학의 위주로 했어요. 대학의 의미 위주. 그러고 나서 이 정치 상황 현안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적 지향을 이제 여기서 필요하고 있죠. 소신경일 이 대관 입시 논 조광조지현이 불행 피죄지의 언어지간 부득분명 계달 지위 황공. 여기까지 일단. 소신이 지난날 대관으로서 입시하여 조광조의 현명함을 논하되
논하고서 조광조가 현명하되 불행히 죄를 입었다는 뜻을 논하였는데 어느 지간 말하는 사이에 부득 분명히 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아뢰지 못했습니다. 지휘환공, 그래서 지극히 환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자기가 주장을 제기하려고 밑밥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밑밥을 간 거예요. 광조 비범상현사야. 광조는 범상현사가 아니다. 범상은 평범한 평범한 현자가 아니다. 현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냐? 천자수미 절출등이 기 독학역행 선유륜비 만굴과거 이 대신천거 승수육품직 급기과제 일시현사 개이광조위영수 여기까지요. 천자수미에서 천자는 타고난 자질, 천부적 자질 그런 뜻이고 수는 아름답다, 빼어나다, 뛰어나다, 뭐 순수하다 이런 의미고 미는 아름답다, 순수하게 아름다웠다. 절출 등이 절은 끊을 절자고 출은 날 출자니까 절출이란 말은 남을 아주 멀리 뛰어넘었다. 멀리 우리가 왜 전륜이란 말도 써요. 전륜, 절출. 근데 인륜은 무리륜자예요. 이런 의미. 우리 인륜 그런 뜻이 아니고 무리. 그럼 전륜은 무리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무리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탁월, 절출 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륜은 전륜인데 절출 등이는 절출 등이 이렇게 된 거예요. 등이를 절출했다. 등은 등급, 그레이드 이런 뜻이고 이는 평탄하다 이런 뜻에서 비슷한, 평범한, 뭐 평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무리, 비슷한 급 이런 뜻이에요. 등이가. 등배라고 돼요. 비슷한 사람. 등이 같은 뜻이에요. 이는 평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가 그 주자의 대학 장구 서행가 거기서 나오는데 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화 능이. 교화가 능이했다 이 말인데 이 능은 언덕이고 이는 평탄하다는 뜻에서 높던 것이 차츰 깎여가지고 평탄해졌다 그런 뜻의 능이라고 썼어요. 주자가. 그러니까 이는 평탄하다 이런 뜻을 쓰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이는 오랑캐자로 쓰이지만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천자수미 절출 등이 기 독학 역행 그의 독실하게 배우고 힘써 행하는 것은 선유륜비 륜비가 없다. 무리륜 비는 여기서는 비교하다. 윤비는 비슷한 무리 비슷하게 유비되는 거 이런 뜻이고 선은 드물 선자죠. 유는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 드물다도 부사하죠. 드물게 있다. 만굴 과거에서 만은 늦을 만자고 굴은 원래 굽힐 굴자잖아요. 굽힐. 그래서 과거에 굽혔다 이 말은 과거에 낙방했다 그 말이 늦게까지 과거에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합격하기가 늦은 나이까지 과거 합격을 정식으로 못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과거라는 게 독특한 양식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학력고사 잘 보거든. 대학 뭐 토익 뭐 토플 이런 거 참 잘 받아요. 근데 막상 그걸 현실에 대입해 가지고 촬영할 때 보면 잘 모르지만 과연 그런가 싶은 의구심이 생기는데 저희 우리 대학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점 잘 딸 수 있고 점수 잘 나오게 공부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확실히 점수 빨리 따고 또 점수 잘 받아. 근데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그냥 고지식하게 공부하면 점수 별로 안 좋고 좀 느리죠. 조강조가 바로 그런 고지식하게 학문 위주로 하는 사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늦게까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대신 천거 승수육품직 대신의 천거로 육품직에 승수했다 해서 승은 오를 승자죠. 오를 승. 그래서 승수니까 갑자기 육품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9품, 8품, 7품 이렇게 안 하고 육품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육품직으로. 급기 과제 그래가지고 과제는 여기서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과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니까 일시 현사 한 시대의 현사들이 개, 이, 광조, 위, 영수 모두 광조를 영수로 여겼다 삼았다. 영수는 옷깃, 령, 소매 숫자로서 옷의 가장 핵심적 그 부위죠. 그래서 영수 그러면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 재밌는 말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개화기 때 교회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를 하면서 교회 조직의 장로를 영수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그리고 저 목사 있죠, 목사나 사제 같은 걸 탁덕이라고 했대요. 탁덕 이렇게 쓰던 것 같은데 목탁할 때 목탁 쓰고 이렇게 쓰던가. 아무튼 탁덕이라고 그랬대요. 정확하게 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다음에 영수는 그랬대요. 영수회담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광조를 영수로 하면 이 말은 어떤 맥락이냐면 조광조 선생이 김경필에게 수학하고서 학문이 이게 학문이다. 과거 시험 합격하고 이게 학문이 아니고 성리학을 깊이 본질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인격 완성을 둬야 하는 게 이게 학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수학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렇게 이제 일단 뭐 소문이 나니까 과거의 시험은 잘 합격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학문이 깊다는 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대신이 청구해가지고 특차로 이제 임용이 됐어요. 그랬더니 조광조 선생이 어떻게 됐냐? 이거 진짜 하도 대통령도 쓰니까 뭐 써도 되겠죠. 쪽팔려가지고 나도 이거 쪽팔린다 해가지고 정식 과거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마침 알성시가 있어가지고 알성문과에서 장원급제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예, 그게 알성문과 아주 유명한 그 조광조의 정암집에 알성문과 제출한 책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일시의 현사들의 그 리더가 됐다. 영수가 요즘 말로 리더. 4, 5년간 중묘, 탁수, 탁발, 치지재상지위, 물망이위, 윤당. 4, 5년 사이에 중종이 탁발해가지고 탁은 뽑아가지고 들어 올린 거예요. 아주 발탁하다. 요즘은 발탁하다 그러죠. 치지재상지위, 재상의 지위에 두었다는데 재상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재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상은 내각에 참여하는 장관을 다 상이라고 합니다. 상직. 그러면 재상지위는 여기서는 거의 장관급의 지위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광조가 나중에 대사헌 뭐 이런 게 지내니까 장관급이었던 거죠. 판서 장관급. 물망 2위 윤당. 그래서 물망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관료 사회에서 관직을 승진을 시키거나 임명할 때 보통 3배수로 추천을 받아요. 그 조선시대 보니까. 세 사람, 제일 적합한 이름으로 세 사람을 이렇게 제시하면 이 가운데 이제 임금이 이 사람 해라 하고 그걸 낙점이라고 그래요. 낙점. 그런 낙점을 이제 예를 들어 김아무개한테 임금이 낙점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김아무개는 낙점을 지켰다 이렇게 안 하고 낙점을 물었다 그래요. 뭡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고전 수필 중에 조친문 있죠. 조친문에도 그런 시삼천개 앞서 동지상사의 낙점을 물어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낙점을 물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할 때 올리는 걸 물목단자 물망 그걸 물망이라 그래요. 물망. 망은 발할 망자인데 물은 사회 일반 이런 뜻이고 그래서 물망을 요즘에 가장 그럴듯
비슷한 용어로 바꾸자면 여론 같은 거예요. 물망은 여기서 여론에 가깝다. 그러면 물망 2위 윤당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윤은 밑불윤, 밑불. 이 미쁘다라는 말이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 시기에 가장 그럴듯한 말은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하다. 그래서 밑불윤. 그래서 임금이 허락한 걸 윤허 그러죠. 여기 윤당 그러면 여론도 당연하게 여겼다. 여론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윤당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광조, 자이, 조우, 성명, 욕, 욕, 명도술, 숙, 인심, 조세, 당우, 치군, 요순, 위심. 여기까지요. 광조도 조광조는 스스로 여겼다예요. 조우 성명, 성명을 만났다고 여겼다. 만나서 여기서 조우는 우리가 조우하다, 뭐뭐와 조우하다, 만나다를 조우하다, 조나 우나 다 만나다요. 성명, 아주 훌륭한, 뛰어난, 명철한 임금을 만나서 뭐뭐 하려고 했다. 뭘 명도술 숙인심, 도수를 밝히고 인심을 이 숙은 맑을 숙, 착할 숙 그런 뜻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 가지고 그 사람처럼 되겠다 하는 걸 우리 사숙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숙한다 그러면 아무개를 아무튼 아무개를 롤 모델로 삼아 가지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걸 사숙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숙이 맹자에 나온 말이 원래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스스로 사사로이 좋게 보인다, 좋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서 맹자는 공자를 일컬어서 나는 공자를 사숙한다 이렇게 수레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숙인심과 인심을 맑게 하다, 인심을 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조세당우, 세상을 당우에 두다. 조는 두다라는 뜻이고 세가 목적어죠. 세상을 두다. 여기는 어가 생략된 거죠. 당우에 두다. 그러면 당은 요임금이고 우는 순임금이니까 요순시대에 두겠다. 요순시대를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치군 요위 요순 위심. 치군 임금을 이르게 하다. 치는 이르다. 이제 군 임금을 이르게 하다. 요순에 여기서 역시 전치사 같은 게 생략됐어요. 임금을 요순에 이르게 하다. 임금을 이르게 하다. 요순에 이런 의미죠. 요순의 수준에. 근데 여기서 위심은 마음으로 삼았다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하고 위가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이러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삼았다. 스스로. 야, 이게 참 문장이 조금 까리한데 길게 이어지는데 이와 위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장을 분석할 때. 불행, 소인, 인연 참간, 경치 대죄, 기시 피죄지인 불일, 이 광조 즉 이 일국지인 흠의 앙중 고 피죄야 우혹. 야, 여기까지요. 불행하게도 역시 부사고 소인이 인연 참관. 인연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용어지만 뭔가가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색으로 우리가 존재자로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자립적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것의 원인을 가져서 존재한다. 이게 인연, 연기설, 불교의 어떤 그런 존재론과 세계관이잖아요. 작은 것은 인, 큰 것은 연, 뭐 이런 데 이렇게 말한다든가 뭐 그랬는데 아무튼 크든 작든 간에 뭔가가 독립적으로 제법무아, 재행무상이니까 모든 것들은 자립적으로 자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에 의존해서 서로 간에 연계돼. 이걸 나타내는 걸 인연설, 연기설 이랬는데 여기서 인연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로 뭐라고 하면 왜냐하면 루트를 잘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 연결고리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는 걸 인연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소인들이 뭔가 이렇게
그 루트를 뚫어가지고 통로를 뚫어가지고 그걸 인연이라고 한 거예요. 인연 참가는 참소하다, 참을 헐뜯다, 가는 사이를 벌리다, 사이를 지우. 그 참가는 참소하고 사이를 벌려서 경은 우리가 필경 그러잖아요. 필경. 필경. 이렇게 쓰지 마침내 이런 뜻이고. 경적으로 이상 어쩐지 이상. 경. 필경. 그래서 경은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자를 가지고 우리가 경치, 풍경 할 때 이렇게 쓰죠. 여기 발음이 경이고 여기에 이제 뜻을 경. 그래서 경은 여기서 필경,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치대죄, 대죄에 이르렀다. 기시 피죄지인 불일 그 시점에 죄를 입은 사람이 불일 하나가 아닌데 한둘이 아닌데 광조 즉 광조는 여기 더 한정됐죠. 이 일국지인 흠앙 앙중 소중 흠의 소중 소자로 봐야 되나요? 그 앙중으로 봐야 되나 소자 같이 보여 소자. 그러니까 일국의 한 나라의 사람이 흠의 기쁘게 의지하고 중히 여기는 바였어요. 고로 피죄야 우혹. 그러므로 죄를 입은 것이 더욱 혹독했다. 피죄야 우혹 그랬죠. 피죄야 우혹 그랬죠. 그 야가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뉘앙스를 짐작할 수 있죠. 예, 죄를 입는 것이 만약에 그냥 피죄 우혹 그래버리면 굉장히 단조롭고 뭔가 딱딱하게 느낌이 들어요. 근데 피죄 야 우혹 그러면 그 안타까운 심정이 더 심리적으로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권후 그 글자 하나 빠졌는데 뭐 큰 내용은 뭐 내용 이해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묘 인묘 역직이 무죄의 중묘는 중종이고 인묘는 인종이죠. 중종은 1506년에서 1544년 1506년에서 1544년 중종. 그다음 인종은 1544년에 즉위해가지고 그 이듬해 1년도 못 채우고 봉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종이 들었었죠. 요 사이가 이제 대연 소윤의 나중에 을사사화로 이어지는 정변이 이제 연결되는데 중묘나 인묘가 역직이 무죄의 역시 그의 죄가 없음을 알았다. 이 인종과 아주 절친이었던 인물이 김인후였고 그 김인후를 모신 서원이 피람서원이죠. 피람서원이죠. 이 장성 그다음에 이제 이 월봉 장성의 피람서원 광산구에 있는 월봉서 요 일대가 호남 유학의 정신에 말하자면 원천이다. 아주 핵심이다. 성지다. 이렇게 생각. 기시위사자 계독 소하고로 지금 조정기상 여항지간 유유흥기지심 계기여하야. 그때 선비가 된 자가 모두 소학을 읽었다. 그 당시에. 고로 지금에 이르러서 조정에서와 여항 사이에서 오히려 흥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모두 그 여화이다. 남은 영향력이다. 화는 영향력. 우리가 한국전쟁 일제 한국전쟁 이런 걸 겪고도 IMF 이런 걸 겪고도 급격하기라기보다 아무튼 간에 눈부시게 성장할 수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이 조선시대에 유교의 어떤 여화라고 하면 좀 지나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흥기, 부흥, 재흥 이것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교육으로 꼽고 있는데 이 교육을 우리가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 게 어떤 영향이냐 유교 영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게 볼 수도 상관없죠. 경일 소인 욕해 현사이 무가명지죄 즉 월찬의 소학지도. 지난날에 소인이 현사를 해치고자 하였으나
가명지죄,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죄, 명목할 수 있는 죄가 없어서 곧 이에 소학의 무리라고 했다. 야, 요 표현, 소학지도라고 하는 표현. 요게 이제 당시 어떤 상황을 그 당시 살인파에 대해서 이제 지탄하는.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도 뭐 적폐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뭐 하나로 뭔가 규정해 버리면 이미지화가 되는데, 당시 살인과 홍보 세력 사이에 어떤 그 정치적 그 갈등이 있을 때 개혁적이고 그 신흥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무리들을 소학지도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프레임, 요즘 말하면 프레임 지우는 거죠. 그걸 소학지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명목. 소학 내 성현지 법원 기관 수유 1, 2인 독소학이 신부정자 기소학지 죄죄. 자, 소학은 바로 성현의 법원이다. 법원은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데서 따온 말인데 아주 그 근거가 되고 또 뭐랄까 본받아야 되고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법원, 그런 성현이 가르쳐준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기간에 그 사이에 비록 한두 사람 소학을 읽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신부정자,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가 기소학지 있다면 기소학지죄, 그 한두 사람이 소학을 읽었으나 마음이 부정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어찌 소학이 되겠는가? 이 말은 소학을 읽히고 나름대로 양심적 지식인의 어떤 흐름에 있다가 변절했거나 아니면 공부는 정상으로 막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했는데 권력에 이제 그쪽으로 그냥 홀딱 변절했고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러면 소학의 잘못이냐? 우리 그런 예를 참 많이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막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막 기독교 특히 에스파냐 이런 데서 그 마녀사냥, 고야의 유령인가 영화 한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죠. 기억 안 나요? 고야의 유령 한번 보세요. 이 마녀사냥이 엄청 근세까지 유럽에 그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 그런 사건인데, 문화적 문화적 그런 사건인데, 이렇다고 해서 예수의 잘못이다. 기독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니까, 아니, 기독교는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학을 익혔다고 해가, 익힌 사람 가운데 나쁜 놈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소학이 잘못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정 12연후 인심 한기의. 임금께서 먼저 시비를 정한 그런 뒤에야 사람의 마음이 흥겨할 것입니다. 요 말 바로 역사 재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김경필 수업후 김종직 일일 작시왈 소학서중 오작비. 김경필이 수업 후 김종직에게 수업을 하면서 하루는 시를 지어서 말하기를 소학서중 오작비, 소학의 책에서 작비를 깨달았다. 작비를 깨달았다. 작비. 이게 작비는 어제 작자고 비는 그러다. 이제 작비 이 금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그 구런의 도연명의 귀거래사, 귀거래, 이 귀거래사 읽어보면 굉장히 전고가 우리 동양 문화의 여러 전고가 귀거래사에서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동의 그 문 대통령이 옛날에 한번 그 석주 이상용의 생가를 뭐 이렇게, 그때 그 생가의 한 건물이 임천각이었습니다. 임천각도 여기서 나왔고, 이 나주 권역의 영산강으로 내려가면서 누정이 되게 좋은 누정이 많은데 그중에 기호정이라고 있어요. 기호정. 이 기호정, 기대다라는 기하고 오는 오만 하다는 게, 이 기호정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고,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작비 금시도 원래 비거래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 중에 호를 금시당이라고 호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하는 게 맞다. 벼슬을 하려고 알짱대는 거는 잘못됐고, 지금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깨끗하게 벼슬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옳다라는 게 작비 금시. 여기서 작비라는 말이 어원이 거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종직 견지 이위 작성 근지 근저. 그래서 종직이 그걸 보고서 성인이 될 수 있는 뿌리라고 여겼다. 김경필은 성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종직 즉 가행탁이 김경필 정여창 즉 학문순지. 자, 김종직은 가행이 탁탁이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행실이 아주 특이하게 뛰어났어. 그런데 김경필과 정여창은 바로 뭡니까? 김종직의 제자지요. 근데 이 김경필과 정여창은 특히 학문이 순수하고 지극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김경필과 정여창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두각을 났던데, 김일손 이 사람은 같은 제자이면서도 이 실천적으로 좀 정치 참여 이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연산조 구피대죄, 연산조에 모두 함께 대제를 입었다. 지 중묘조 신설무고 차인 등 즉 이 일시 도합지종 개증우의정 춘추사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중종조에 이르러서 신설무고, 신설해서 설은 이제 깨끗이 씻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설을 했다는 말은 죄를 다 깨끗이 씻었다. 그래서 무고해졌다. 아무런 문제가 허물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신설해가지고. 그래도 차인 등 즉 이런 사람들은 일시 도학지종, 한 시대의 도학의 종주입니다. 이제 도학의 전승을 지금 말은 개, 증, 우의정 모두 우의정에 증직되었습니다. 춘추 사제언 춘추의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광조 학술 경필 여창 일반 인물야 일량 추증 즉 후인 필류 소긍식야. 요거는 지금 조광조도 똑같이 현창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이죠. 광조의 학술은 경필과 여창과 함께 일반인 인물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일량 추증 한 가지로 한 모양으로, 이 글자가 뭉개져가지고 좀 글자가 흐릿한데 이거는 모양 양자예요. 일량 추증 똑같이 추증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후인이 반드시 긍식할 바가 있습니다. 후인이 반드시 모범으로 삼을 바가 있겠습니다. 이언적사 전일역 이계달, 이언적이 이른 이 전날 역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왕조 득죄지인 표장위난, 그런데 선왕 때 죄를 입은 인물이라서 표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의 지의, 그러니까 임금의 뜻도 지극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왕 때 인물이라서 바로 지금 이때가 선조 때죠. 명종 선조. 그러니까 선조 때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명종 때 이언적이 죄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죄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당연하다. 성리가 지의하다면 임금의 뜻은 지극한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단 언적지 죄 즉 대불연. 그런데 언적의 죄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 죄하고 다릅니다. 초왈 유공이 참어 훈적 언적지현 이 참훈위 미안 즉 이기 윤원영 이위 이기 즉 기훈이 삭기훈이 파기직 기이 살송인수 등 우가 원찬지죄 수왈 득죄어 선왕조 이 기실 이기 원형지 죄지야. 자, 요게 지금 이언적을 대해서 선조가 명종 때 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니까 이제 기대승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렇지만 이언적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다만 이언적의 죄는 크게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는 공적이 있다고 해서 훈적에 참여했었다 이 말은 이언적이
그 을사사화 때인가? 아무튼 그 처음에는 공신으로 분류됐었어요. 초기에 3등이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신으로 분류됐었어요. 그랬더니 언적이 현명해서 어지러서 참훈을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그 훈적에 공훈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거, I'm sorry 이게 아니고 나는 온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 내가 공훈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유정난 때 성산문이 이 공신에 참여했었어요. 공신으로 인정받았었어요. 그런데 성산문 신숙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계유정난 때는 그 구 세력을 타도하자는 그게 약간 동조한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공신에 됐었는데 사육신 잠정 포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현적도 유사한 경우로 처음에는 공신에 공문에 들어 있었는데 이현적 스스로 생각하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온당치 않다고 주장을 했어. 그랬더니 이기 윤원영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여겨서 삭기훈이 파기직 그 훈적을 깎아내고 그 직책을 파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윽고 기이 이렇게 나오면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이윽고 이렇게 됩니다. 얼마 뒤에 살 송인수 등을 죽이고서 우가 원찬지 죄 원찬의 죄를 더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송인수 등은 죽이고 그 다음에 이현적은 원찬의 죄를 댄 이때 권벌 이현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마 정미사화 때 그러니까 을사사화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건으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제 연루돼 가지고 그때 귀양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권벌 뭐 이현적 이런 사람들이 다 귀양 가가지고 죽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정민연에 일어나는 게 크게 을사사화의 여진이라고 하지만 그때가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참혹해가지고 따로 정미사화라고도 해요. 보통 사회사화가 을사사화까지 이야기하는데 정미사화를 끼워가지고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따로 구별해가지고 정미사화라고도 할 정도로 참혹하게 후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원찬되었다. 멀리 찬도 적하고 마찬가지로 귀양가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활 득죄의 선왕조. 선왕조의 죄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기 윤원영이 죄지야. 죄지야서 그 윤원영이 주어고 죄지 아무개가 그를 죄 주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는 이언적이죠. 언적 학문 무괴의 괭필여창 필수 일량신설 표장 연후 시비가명야 신제 이매지향 불망애군지성 지어저서이 우기지 경일교이 수방유서 차선거야 연 신절문지 즉 언적 추중용 구경지지 방서산진시지설 자귀일질 욕자비문지익 기심성가비야 차비소신사의 내 일국공론야 문어조정 처치가야 여기까지. 자,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끝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언적의 학문은 김경필이나 정영창에 뒤질 거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신설하고 표장한 뒤에야 시비가 밝아질 수 있다. 그의 이언적의 몸이 그 이매라고 하는 건 귀신, 도깨비, 헛개비 이런 뜻이에요. 이매가. 이매 망냥 합쳐가지고 이매 망냥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그냥 아주 그냥 야만적인 이런 뜻으로 써요. 이매지향 그러면 아주 궁벽하고 그냥 무지렁이 촌 사람들이 있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지만 불망애군지심 애군의 정성을 잊지 않아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잊지 않아서 지어져서 저서해서 그 뜻을 식기에 이르렀다. 저서 이 우기지. 요걸 목적구로 본 거죠. 저서해서 글을 지어서 그 뜻을 실었다. 요게 목적구인데 그 지가 그걸 또 지배하는 수로지요. 그러기에까지 이르렀다. 경일 지난날 교시하기를 여기서 교시는 임금의 이제 전교 교시입니다. 수방유서 그 남은 책을 찾아내어서 내라고 한 것은 차선거야. 이건 정말 성대한 거조입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신이 절문지 절은 훔칠 절자인데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낮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가만히 내 마음, 내 혼자 생각하기에 이런데 문지는 듣건데 언적이 추 중용 구경지지 중용 구경의 취지를 미루어서 유추해서 근데 중용 구경은 중용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 중용 20장이 그 공자가어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공자가어라는 책이 위서라고 할 수 없다. 그 근래까지는 왕숙이라고 하는 진때 동진때인가 그때 사람 서진때인가 그때 왕숙이라는 학자가 공자가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약간 날조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공자의 논어와 그 공자가어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용 20장이 바로 공자가어에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이 그 군주가 이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9가지 그 절차예요. 9가지 그 말하자면 시스템. 그걸 낱낱이 설명해 놓은 걸 구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중용 정치 철학의 핵심. 그거를 유추해 가지고 서산진시의 서를 모방해서 요거 방은 모방인데 서산진시는 진덕수인데 진덕수는 그 주자하고 비슷한 시기의 학자인데 그 서산에 호를 써가지고 서산진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성은 신이었대요. 신씨였는데 그 송의 황제 이정도 누구더라? 송 황제 이름이 신이라 가지고 진으로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서산진시의 서를 모방해서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자는 바탕으로 삼다, 비는 갖추다, 비문의 유익함을 하려고 했다.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 자비문지익. 그 자비문지익. 그가 비문이란 말은 고문이라는 뜻이에요. 임금이 묻는 데 대해서 자료로 바탕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기심성갑이야. 그 마음이 정말로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 차비소신, 이것은 소신의 사의가 아니라 바로 일국의 공론입니다. 조정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야 옳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요게 경련의 모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실황 중계하듯이 다큐멘터리 찍듯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런 방식으로 경연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장한 것이 지금 바로 조광조를 비롯한 그 기묘 살인들을 신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조선 사회의 그 양심 아니 말하자면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살인파 그 어떤 정치 어떤 지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점차 살인파들이 조선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어서 이황 이렇게 성혼 이런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조선 사회가 이제 정치 문화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서둘렀는데 무슨 말인지 논사록에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번역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공부도 충실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뭐죠? 면왕전기든가 아무튼 그 구간성인 그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 그 저기 강의 계획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분 그러니까 주 선왕이 가뭄을 만났다는 론, 그다음에 성인의 도를 보려면 맹자부터 시작한다는 론, 요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